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6월 28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대장동 사건의 키맨, 몸통은 뭐 이재명이고, 키맨으로 불리는 김만배 씨. 이 김만배 씨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죠. 본인의 이 재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혐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만배의 입이 열리면은 이재명은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후쿠시마, 그 방류설을 가지고 지금 대국민 선전을 하고 있는데, 자, 김만배의 입만 그대로 열리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이외로 빨리 끝납니다. 자, 그런데 입이 열릴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만배의 입.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달라질 것은 김만배의 입에 의해서 하나는 428억 대장동 저수지 의혹, 그리고 또 하나는 권순일 재판 거래, 거기서 이 어떤 브로커 역할을 했다. 김만배가. 그런 그 의혹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재명은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됩니다. 대장동이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그때 이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대장동 관련해서 이 428억, 이것은 그 공소장 안에는 있지만은 그것을 혐의에 넣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은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은 428억이 이재명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진상은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형식적으로, 겉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김만배가 지금 입을 다물면서 정진상 쪽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소장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김만배가 입을 열게 되면은 이것은 확실한 이재명의 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 김만배의 입에 따라서 본인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장동 그 비리의 몸통이라고 이재명을 그 지목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428억 그렇게 많이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다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것은 왜 기소하지 못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김만배의 말 한마디면은 그것은 이재명의 방어 논리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순일 이 대법관, 전 대법관이죠. 그때 이재명이 2020년에 그 지금 사건과 다른 사건, 원래 그때 뭐 친형 강제 입원 이런 걸로 이 선거법 위반,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만 되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그때 끝나는 거였는데, 그때 이 대법원에서 고법의 이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재명이 기사회생을 했죠.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파기환송하는데, 권순일은 나중에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월 1억 5천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 특혜를 받은 50억 클럽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던 인물이 권순일인데, 그 권순일을 김만배가 중간에 여러 차례 만났다. 그 재판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기 전후에, 그리고 그 9번이나 권순일 방을 찾아갔다. 그 가장 결정적인 고비 때, 재판의 결정적인 고비 때 찾아갔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이 김만배의 브로커 역할, 이런 의혹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김만배가 입을 열 수가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닫혀있던 김만배의 입이 계속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에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됐죠.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428억, 여기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는 그것이 이재명 거다 하고, 정진상은 이재명 거 아니다 하고, 유동규도 정진상 쪽에서 자기 거다 하고 있죠. 유동규 자기 거다. 자, 그렇게 남욱과 그 김만배의 정언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대장동 일당인데 진술이 틀리기 때문에,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428억을 기소를 하지 못한 그 상황인데, 지금 다른
건에서 박용수 전 특검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 건에서 남욱과 김만배의 진술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만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남욱이 했던 진술을 김만배가 똑같이 인정을 해서 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박용수 전 특검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김만배의 입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만배 그러니까 박용수 전 특검이 그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한 혐의 이것을 적용을 할 때 그 전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김만배 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용수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줬다. 자, 그런데 만약에 김만배가 그런 인수인계 못 받았다 하면은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김만배가 똑같은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그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5년 1월쯤에 남욱 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욱 씨가 박용수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줘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를 해줘서 인수인계 받았다. 그러니까 남욱과 이 김만배의 정언이 완전 일치를 해버렸죠. 일치하니 검찰이 그 내용을 가지고 박용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이거 외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석간 문화일보가 조금 전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김만배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징후죠. 뭐냐면은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박용수 전 특검이 이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 그러니까 박용수 전 특검이 김만배에게 5억 원을 빌려줬다. 그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죠. 그런 보도가 나와서 그 5억 원이 김만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5억 원을 빌렸을까? 막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박용수 전 특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 5억 원을 빌렸다. 돈이 없어서 빌린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박용수에게 5억 원을 빌린 게 아니고 그런 검증관계를 형성을 해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때 박용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콘소시엄에 참여를 하거나 그러니까 김만배의 하천대유 콘소시엄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돈을 빌려준다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그 약정서를 쓰는 대가로 참여를 시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참여시키면 그러니까 5억 원을 그냥 빌렸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50억 심지어 200억을 주기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김만배가 불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 주요 혐의를 부인을 해왔던 김만배가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만 처벌되는 부분을 주로 진술하고 있다. 본인이 처벌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을 진술하고 있다. 가령 200억 약정 그리고 그때 또 박용수가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할 때 3억 원을 줬다는 것도 그 공소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체포영장에 구속영장이죠. 그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약정 그리고 3억 원 수수가 모두 박용수 전 특검과 남욱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 김만배는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죠. 그래서 김만배가 이것을 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만배는 이 박용수와 오랜 기간 깊은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김만배의 진술이 박용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보태준 셈이었기 때문에 이 김만배의 이 심중이 완전히 변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불고 그 대신 검찰에서 약간의 이 선처를 원하는 뭐 플리바게닝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 불기 시작을 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김만배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인물이죠. 428억 저수지. 자, 이 돈은 유동규, 남욱이 이 428억 원을 이재명 쪽에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정진상은 부인을 했고 김만배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돈이라고 우겼는데 이제 이 진실을 밝히게 되면 이것은 428억 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수지에 묻어둔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진술을 하면은 이재명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건순일 재판거래 문제입니다. 이 건순일 재판거래 문제는 상당히 사법부 자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법개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대법관이 나중에 이 대가를 약속을 받고 그 판결을 뒤집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가 이재명이니 이재명의 정치 생명도 더 이상 뭐 이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대장동 스캔들은 처음에 시작된 것이 김만배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김만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이재명은 결국 그 대장동으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